아유, 메인은 날로 됐네? 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눌렀죠? 넣고. 자, 베리칩 스페셜 시즌2입니다. 잠깐 광고할게요. 여러분, 녹화하시고요. 아까 지금 남기도의 대표 이호로 집사님하고 여기도의 대표 김세영 집사님하고 협의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각 기도회 구역 모임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양해를 좀 득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스트레이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맥이 끊어지면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1시간 듣는다고, 이게 3시간짜리입니다. 혹은 2시간 반. 그래서 오늘,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이어서 하고, 오늘 8시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다. 양해를 듣겠고, 구했고, 흔쾌히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리칩 스페셜 시즌2, 우리가 목 베이는 날이 온다. 아주 중요한 설교일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들었던 베리칩 관련된 내용들을요, 오늘 좀 종합해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실제로 단두대도 나옵니다. 이 단두대. 단두대에서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솔직히 말해 살아서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휴거는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태반은 이 단두대에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지만, 예,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가 혹 여러분들이 도중에 이게 사시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김종사 거짓말쟁이였나봐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혹돼서 유혹돼서. 그러나 오늘 들었던 설교가 진짜 그날이 오면 김종사가 성격은 개판 같아도 그래도 전하는 메시지는 확실했네 라는 것을 새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처럼 베리칩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참 복되다. 계시록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나 읽는 자나 복되다. 그렇죠.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열렸습니다. 지금 오늘 3시간짜리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감대를 갖게 될 것이냐면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 강제만 남았구나. 이제 강제만 남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리칩을 강제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혼란이 들어간 겁니다. 이미 휴거 끝난 거고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직 강제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아멘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1, 2부, 3부, 1, 2, 3부까지 나눠서 할 건데요. 잠깐 각각의 개요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쇼, 그걸 통해서 각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까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면서 베리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저희가 고찰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현금 없는 사회, 현금이 사라진 세상, 그리고 현금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씩 신뢰를 들고, 그래서 다 듣고 나면 정말 현금이 사라지겠구나, 그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부에서는요. 그러면 좋다.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이 다 왔다는 걸 김전사 내가 이해하겠어. 그럼 어떻게 살라고? 뭘 준비하면 되지?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지에는 그 해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 2, 3부를 다 듣고 나시면 내일부터 듣고 나신 후에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3부에서 기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는 방법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전수는 좀 그렇고요. 알려드릴 겁니다. 공유할 겁니다. 그 지식들을. 그래서 장시간이지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쉬면 되니까요. 저는 풀로 쉬면 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 컨스피러시 뉴스, 그리고 기타 해외 뉴스는요, 이 프랑스 파리 테러가 쇼라는 것을 이미 입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 쇼를 통해서 자기가 희생자다라고 말하는 여성이 등장했죠. 근데 그 여성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코네티켓인가요? 미국?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 때 희생자라고 하면서 사진에 찍혔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다. 배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배우. 프랑스 파리 테러쇼에 희생자라는 사람을 배우를 썼다. 그게 폭로 언론이죠.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언론. 근데 그 언론이 UFO 이런 거를 신성시해가지고 제가 출처를 이렇게 잘 안 밝히는 건데, 어쨌든 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9.11 테러를 통해서 그동안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테러라는 것이 뉴월드 오더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수년 동안 제가 외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위주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 그 테러가 왜 뉴월드 오더의 전략이라는 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오늘 한 10시간, 11시간 막 그래야 됩니다. 오늘 날 셀까요? 안 됩니다. 진짜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야, 너 음모론이다. 그런 사람은 다시 회복교회 지난 설교들, 자료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어쨌든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테러는 쇼입니다. 자작극입니다. 수많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테러라는 쇼를 만들고 나서 무슨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IS를 규탄하기 위해서 지금 13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시리아를 치고, 여러분 시리아 무너지면 그 다음 이란입니다. 이란이 안 버틸 겁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 국가 마구로 가는 어떤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파리 테러가 무엇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베니칩이란 짐승이표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제가 언제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 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 파리 테러 쇼가 있은 후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 생채칩, 전자여권, 인터폴, 범죄 기록 조회 의무화 추진. 기사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읽어드릴게요. 한국 포함 38개국이 가입했고요. 대테러 정보 공유 기준이 미흡한 국가는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전 주여, 내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쉽게 제가 요약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안은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미조방지형 전제 여권을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의무화하는 동시에. 내년 4월부터는요, 생체 칩, 지문 등의 자신의 모든 그 신상들이 담긴 어떤 그 칩을 갖지 않으면 미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예측을 해드릴게요. 들어갑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의무화해도 그 칩을 갖고 들어가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더 끔찍한 테러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거 생체칩 카드 도용돼. 기사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감히 예측해드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야, 이거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칩을 몸 안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몰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4월부터 미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델라웨어 주에 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못 나옵니다.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4월 1일부터는 그것이 시행되지만 조만간에 좀 더 끔찍한 테러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킨 다음에는 결국 야 이제 심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파리 테러쇼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살벌한 미국. 올 들어 경찰 총격에 788명 사망. 미 경찰 총격에 따른 사망자 한 해 400명. 이미 시작한 경찰 국가. 미 경찰이 흑인을 대놓고 일부러 죽였습니다. 조준 사격해서 죽였습니다. 도망가는 14세 흑인 소년의 총격. 미 경찰 대응도 도만.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 LA에서 40년을 사신 우리 성도님 잠깐 회복교에 방문하셔서 설명하셨죠. 미국이 지금 그분이 40년째 LA에 사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중무장을 하고요. 사람들을 개패듯이 막 패고요. 지금 너무 희한하게 40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거 이거 혹시 묵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밖에 안 받을 때 그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런 사람들을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몰아놔야지 그때 실질적으로 좀 더 잔인하게 진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한 양이에요. 순한 양. 미국 경찰이 국민들에게 순한 양이라고요. 아주 정의를 싸운 사람들, 그런데 베리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가지고 그들을 때리면서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미리 연습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 논리가 이상합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경찰이 여러분들을 잔인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지금 대국민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날을 대비했습니다. 뉴월더가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것과 이 기사를 또 같이 보셔야 됩니다. 미 초강력 총기 규제 주목. 미 대선 주자들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총기 규제하겠다. 힐러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총기 규제를,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에게 총을 뺏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총기 사건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이 여론이 지금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처음에 미국은요, 이게 인디언들하고 토착민들, 그리고 다문화 국가 이런 뭔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미국이 총기를 갖게 된 이유가, 시민들이 총기를 갖게 된 이유가 주의회에서 독재 정권이 출현하면 거기에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총기를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총기를 이제 뺏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무슨 뜻입니까? 왜 독재 국가를 출현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총기 규제를 하면. 왜? 미국인들의 총기를 갖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목적이 독재 정권이 발효했을 때 시민들이 단합해서 그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계속 이 아메리카를 시민들에 의한 국가로 존재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총을 갖기 시작했다니까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 헌법에, 수정헌법에. 근데 지금 테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테러쇼를 이용해서, 조장해서 그 국민들에게 총을 뺏게 하겠다는 겁니다. 독재국가, 빅브라더, 그런 나라를 미국이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총기를 뺏은 다음에 그 끝이요. 바로 베리치 강제 시행이란 무엇입니다. 따라서 총기 규제 기사와 경찰 폭동 기사 그리고 미 법안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제 베리칩을 강제하겠구나. 이제 짐승의 표를 강제하겠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게 저 여러분들에게 팩트로 다가오고 것입니다. 아주 위기의 목전에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 경제의 실체거든요. 하와이가 노숙자 천국으로 변했고요. 또 역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셨던, 간증이라기보다는 그 현실을 낱낱이 고발해 주셨던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LA의 거지들이 죄송합니다. 노숙자분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길거리에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시죠? 미국 경제 안 살아났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경제 섀도우 스태츄라고 있어요. 그림자 통계라고 있어요. 그게 실제 통계에 가까워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통계.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거짓말이에요. 생거짓말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그래요. 모든 정보가. 실업률, 고용률 다 뻥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안 돼요. 언론에서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이런 찌라시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미국 경제는 살아난 적이 없어요. 계속 비정규직만 양성되고 미국의 고용률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옐런이 얘기했잖아요. 고용률이 기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용률이 누구예요? 다 파타임 잡이에요. 파타임 잡. 중산층의 그 정상적인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어요. 나중에 경제 강의할 때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그래프로 있어요. 그래프로. 살지 않았어요. 늘어난 건 비경유직, 늘어난 건 빚밖에 없어요, 미국은. 미국 경제 아주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옐런이 그러잖아요. 주류 언론이 그러잖아요. 국내외 언론은 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사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강달라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혼장 회복세기 때문에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40년 사시는 그분이 느끼는 체감 경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답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답니다. 노숙자가 천지입니다. 천지. 하와이는 노숙자들 거리가 됐습니다. 하와이는. 따뜻하니까 글로 나가서 지금 길거리 잘 나가고 지금 그러시는 집이 없어서. 더군다나 계속 강조하지만 섀도우 스태츄, 그림자 통계 거기에는요. 미국의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 1930년 대공황 수준에 버금간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통계입니다. 이게 미국 경제 실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 미국 금리를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 막 경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조선 시간 시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안 돼, 지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미 의회 생채칩, 파리 테러 이후에 이것 없으면 생채칩을 갖지 않으면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미국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곧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거와 같이 이런 기사들, 경찰의 강력한 군사 독재를 방불케 하는 이런 경찰들의 무자비한 잔악과 폭행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총기 규제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지금 폭삭 주저앉을 위기 상황에 있다. 이것을 모두 다 합치면 미국에 곧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엄령이 선포되면 제가 로마 카톨릭의 실체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회복교회 설교는요. 딱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했던 것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로마 카톨릭 강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계엄령이 일어날 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전략이라니까요. 미국 시민들 총기를 뺏는 게 그게 로마 카톨릭의 전략에 나와 있어요. 문서에. 제가 강의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실체할 때. 들으신 분 있으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있어요. 예수의 전략이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의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것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법무부, 입법부, 사법부, 경제, 모든 분야의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지금 심어져가지고요. 그들이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해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총기 규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테러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녀가 지금 그걸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머리는 이런 표현 씁시다. 안 돼. 제가 무슨 단어 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안 돼. 쌍스럽다고 그러고. 머리는, 몸통은 로마 카톨릭. 그런데 걔네 전략에 미국 시민들의 총기를 뺏고, 그리고 계엄령이 벌어질 그때가 곧 어떨 때예요? 3차 종교재판을 진행할 때입니다. 3차 종교재판. 그게 예수의 전략에 나와 있어요. 그때 3차 종교재판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하겠대요? 개신교 목사들의 머리통에 총을 쏘아놓겠다. 그게 전략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100억 딜이나 하고 있고 교회가 말이야. 어제 100억 딜 했대요. 부지 사고 있고 교육관 질라고 하고 있고 참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 이게 첫 번째 어쨌든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EU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EU의 정보 공유. 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꼭 이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 그랬는데. 자, EU가 기사 좀 읽어드릴게요.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한국 승객 정보 공유 법제화에 합의함으로써 테러 방지 대책의 진전이 기대됩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 승객의 정보를요, 유럽연합의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 독일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 집사님의 모든 정보를 각 나라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딱 치면 윤 집사님 이거 극단 헤세드 우리 운영자고 또 이거 말이야 이런 게 이걸 공유한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서 뭘 먹는지 참고로 구글의 베이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빌려온 건데요. 이 생각 중종자들 이런 책에 보면 이 책 시간이 없는데 이 책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 보면 구글은요 여러분이 클릭하는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한답니다. 여러분이 혹 잘못해가지고 클릭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각각의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기록한답니다. 다 모아놓는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이 되려고 한다. 구글이 신이 되려고 한다. 나중에 구글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제가 요약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 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에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역내 국경 통제 강화, 항공 여객 정보 공유, 인터넷 콘텐츠 통제 강화 등의 테러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이제
또 하나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EU 정보 공유는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상정을 했다가 유럽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그 위헌 소지 때문에 기각됐던 내용입니다. 다시 재상정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테러쇼로 이제 너희들 시민들 인권 없어, 필요 없어. 우리가 테러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한 생명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유를 제한하겠어.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 국가 마음대로 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되고도 이렇게 강화하고도 역시 각국 유럽에서 테러 소식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무서운 일들, 무서운 일이 영어로 테러로 번역되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전에 이제 다 되면 각국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그 무서운 일이 영어로 테러로 번역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진짜. 그 테러가 이제 더욱더 끊이지 않을 거다. 이런 유럽의 정보 공유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결국 유럽도 미국처럼 똑같이 칩을 몸에 심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또 유명한 여러분 TPP 말씀드리겠습니다. TPP 제가 한번 강의해드린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 TPP는요 지금 12개인가 13개일 거예요. 13개 나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나라 같이 연합된 어떤 경제 동맹체다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미일 공동체입니다. 미일 경제 동맹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 나라들이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이 현재 17.5조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PP 회원국, 요 13개 나라일 겁니다.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가 13개인가? 참. 12개요? 예, 요 나라, 이 TPP 회원국 전체로 보면 전체 GDP의 미국 혼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이 전체 GDP의 1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 여러 개 나라, 10여 개 나라 TPP 참여하는 전체 나라의 명목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로 체결된 캐나다나 멕시코 이렇게 있거든요. 그들은 실제 미국 경제랑 똑같은 미국 경제권입니다. 그런 나라까지 다 더하면 명목 GDP에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개, 자기들이 이 열 몇 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경제 동맹체를 이뤄서,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용은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동맹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나머지는 10%도 안 돼요, 비율이. 경제적 비중이. 미국, 일본이 다예요. 미일 한미 FTA라고요. 아니, 미일 FTA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요, 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순방 가가지고 오바마한테 우리 TPP 하겠다. 그렇게 대놓고 좀 얘기를 했고요. TPP 하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FTA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FTA 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경제.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출이 겹쳐요. 주력업종 수출이 겹친다고요. 갈수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본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TPP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TPP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하고요. 이 TPP 회원국들에 멕시코와 일본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국과 이미 FTA를 다 체결했습니다.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근데 지금 이번에 TPP를 안 들어가면 마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위기가 들어닥치는 것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막 이런 표현 쓰려고 했는데 이걸 설레발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비속어인가요? 설레발? 그죠? 사투리인가? 표준어예요. 네. 설레발 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더군다나 우리는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그 파이가 훨씬 커요. 이 TPP는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중국을 묶으려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동맹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네, TPP 안 해도 관계없고요. 하면 망하는 게 그거 TPP인데 우리나라가 들어가겠대요. 대통령이 들어가겠대요. 그분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바보 아니에요. 바보인데 대통령 되겠어요? 알죠. 알죠. 그 밑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바보겠어요? 알죠.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왜? 나라가 망해야지 연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10개의 블록으로 나누잖아요. 지구가. 지금 수백 개 나라가 있잖아요. 100 몇 개죠? 한 200개 가까운 나라 있나요? 제가 나라 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230개예요? 245개? 예.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10개로 묶여야 돼요. 10개 나라로. 그러려면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져야 돼요. 경제가 무너진 정권이 무너지든 뭐 사회가 무너지든 무너져가지고 통제를 못 해야 돼요. 그래야지 10개 국으로 쪼개져서 나눠질 거 아니에요. 통합되고 흡수되고. 지금 그걸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얘네 뉴월드가 쓰고 있다고 보여줘요. 그걸 정부 일문들이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TPP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TPP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지털 무역입니다. 모르셨죠? TPP의 본질이 디지털 무역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저희 기사를 안 갖고 왔네. 네이버에 있는 기사고요. 제가 교환 드렸죠? 교환 찍어보면 이거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 보다. 읽어드릴게요. 국내에서는 한국의 TPP 배제를 놓고 논란이 많다. 하지만 TPP 핵심은 디지털 무역이다.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TPP 핵심은 디지털 무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중남미권 총 12개국이 참여 연내 발족 예정인 TPP는 디지털 무역 촉진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TPP의 핵심 의제가요, 디지털 무역이에요. TPP는 별도 조례를 통해 회원국 간 인터넷을 통한 무역 거래 시 해당 디지털 재화 용역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 이게 TPP 핵심이에요. 즉, 디지털 무역이 뭐예요? 자꾸 침이 튀네. 이해하세요? 이 앞에 안 앉으니까. 원래 이게 열정적으로 하면 침이 막 튀어. 여러분, 디지털이 뭐예요? 베리칩이 뭐예요? 베리칩.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베리칩이. 짐승, 그게 디지털이라고요. 짐승 시대가 디지털. 근데 이 TPP의 핵심이 바로 그 디지털 무역. 짐승의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참여하지 못해서 안달이 아닙니다. 경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게 TPP 핵심입니다. 곧 TPP는 모든 나라를 짐승의 표로 구축하는 거대한 흐름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전략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의 변화는 어떤가? 지금 한국도 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밀어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가 있은 후에 테러 방지 법안의 보안법을 연결, 시민들 금융거래를 들춰보려 하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요. 제가 빨간 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니까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테러와 국가보안법을 엮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시민들의 계좌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났습니다. 영장 없이 여러분 가까이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이거 외에도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침해되고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반려동물 베리칩 의식 의무화 기사 보셨죠? 회복기 제가 필독이라고 해서 올려놨죠. 또 베리칩을 넣지 않으면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동물들에게. 기사 읽어드릴게요.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테러쇼의 목적입니다. 이걸 먼저 보면 안 되겠다. This is Aaron Russo, a filmmaker and former politician.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of the infamous Rockefeller banking and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야, 이게 왜 안 나오냐? 자, 이게 반려동물을 파는 길거리에서 왜 성남 모란시장, 저는 성남 사람이니까 모란시장 가면 동물들 길거리에서 막 팔거든요. 애완 고양이 이런 거. 근데 그런 동물들에게 이 베리칩을 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답니다. 형사처벌. 자, 그게 동물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베리칩을 왜 짐승에 표라고 합니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동물에게 먼저 넣습니다. 동물에게 먼저 넣어요. 그리고 2부에서 보면 되겠지만 인간과 기계가 결합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면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되는 순간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처럼 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압하고 억압하는 이런 정책들이 파리 테러 이후에 급속하게 지금 번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테러쇼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이런 테러를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냐? 답은 우리 많이 보셨죠? 아론 노소 영상. 로커펠러와 있던, 아직 못 보신 사람. 아론 노소가 로커펠러와 대화했던 아직 모르시는 사람. 다 아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영상상. 혹시 못 본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봅시다. 근데 이게 왜 안 나오지? 이런 참. 이거 나오게 할 수 있는 뭐 없나요? 뭐 모르시나? 다들? 크롬으로 볼까요? This is Aaron Russo, a filmmaker and former politician.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of the infamous Rockefeller banking and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Aaron eventually ended the relationship, appalled by what he had learned about the Rockefellers and their ambitions. I got a call one day from an attorney woman I knew, and she said, "Would you like to meet one of the Rockefellers?" I said, "Sure, I'd love to." And we became friends, and we began to divulge a lot of things to me. So he said to me one night, he said that there's going to be an event there, and out of that event, you'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go into Afghanistan. So we run pipelines from the Caspian Sea. We're going to go into Iraq to take the oil and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then we're going to go into Venezuela and try to get rid of Chavez. And the first two they've accomplished, Chavez they didn't accomplish. And so you're going to see guys going to caves looking for people that they're never going to find. You know, he's laughing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war on terror. There's no real enemy. He's talking about how by having this war on terror, you can never win it because it's an eternal war. And so you can always keep taking people's liberties away. And I said, how do you convince people that this war is real? He said, but the media can convince everybody it's real. I mean, you know, it's just that you keep talking about things, you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eventually people believe it. You know, you created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rough lies. You create 9/11, which is another lie. Through 9/11, then you fight a war on terror, and now all of a sudden you go into Iraq, which is another lie, and then you're going to do Iran. You know, and so one thing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I was saying, what are you doing this for? What's the point of this thing?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ever w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 know,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You need to say,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to him, what are the ultimate goals here? He said, the ultimate goal is to get everybody to surround the ship with the RFID chip. And have all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ake off the chip. That's right, microchipped. In 2005, Congress, under the pretense of immigration control and the so-called war on terrorism, passed the REAL ID Act, under which it is projected by May 2008, you will be required to carry around a federal identification. 2008년에 법안이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를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비행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대리칩 짐승의표 사회 구축은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탄이 너무나 끊임없이 차근차근 준비해온 겁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Card, which includes on it a scannable barcode with you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is barcode is only an intermediate step before the card is equipped with a very-chip RFID tracking module, which will use radio frequencies to track your every move on the planet. If this sounds foreign to you, please note that the RFID tracking chip is already in all new American passports. And the final step is the implanted chip, which many people have already been manipulated into accepting under different pretenses. 저는 여러분 테러쇼의 목적은요. 테러쇼. 없는 적, 보이지 않는 적, 죽일 수 없는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 그걸 매스컴으로 막 떠들어가지고 테러가 있다. 진짜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막 죽이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 예를 들어서 IS 같은 이슬람 국가. 그럼 이슬람 국가의 자금을 CIA가 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자금을 CIA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자 정보라는 책을 보시면 CIA가 어떻게 알카에다가 자금을 제공했는지 이런 내용들, 오사마 지금 그런 얘기. 예, 많은 증거들 회복기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찾아서. CIA도 검색해서 보시고, 검색어에. 제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나친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처럼 테러라는 단체를,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쇼를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을 미리 키워서, 자금줄을 줘서 키워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쇼를 통해서, 이런 테러 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라는 것은 국민들 통제입니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부가 지배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넘버원 실력자들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답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 때 사람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잘 통제가 가능할까요? 자, 우리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보무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윤보무 집사님 자녀들을 윤보무 집사님께서 좀 마음대로 좀 통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면 되죠? 자녀들의 금전이나,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녀들이 금전이라는 것을 통제하면, 집 나가고 싶어도 나가서 배를 굽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처럼 국민들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매매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결정 권한을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 통제에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비로소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떻게 해서 열리는지, 왜 열리는지, 왜 열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은 하고 많은 것 중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각국 정부가 각 나라의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해서 어떤 강압적인 폭력을 지금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행사하고 있는지, 총기를 뺏으려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정보를, 국민들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영장 없이도 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한 애완동물에게 칩을 넣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려는 이런 다양한 증거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 루소가 죽으면서 남긴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본 목적이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RFID, 즉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심고, 그래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 칩을 꺼서 그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서 어떤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이 행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오직 우리 말만 따르고 기계적으로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하고 이끌면 이끄는 대로 하는 그런 사탄만이 홀로 주인으로서 모든 인류를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것이 테러쇼의 목적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열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시듯 이제 2부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처럼 국가가 매매의 기능을 갖고 국가가 누가 매매하는지 매매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국민들 개개인의 매매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서 갖춰져야 될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떻게 현금이 없어지는지, 그리고 그 현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각종 수단들이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결국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준비를 이미 다 끝냈다라는 것을 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베리칩 스페셜 시즌2를 강의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종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그 피로 귀를 씻어 하나님 생명의 말씀들이 잘 전달되고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부와 3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